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한밤중에 라면 냄새보다도 더 무섭다는, 그리고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섭다는, 예, 직장인에게 한번 찾아오면 치유할 방법이 없는 이것, 바로 이직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직이 이제 일상인 시대가 됐다고는 하지만, 특히나 이제 함께 일하던 동료의 이직을 보면, 이 기회에 나도 이런 마음이 이제 더 크게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예. 바로 이제 이직 전염 현상인데요. 올해는 이런 이직 전염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와서 한번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슈픽에서 좀 핫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직은 사실 마음속에 누구나 뭐 사표 하나씩은 품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군가 자신 있게 꺼내면 내 것도 꺼낼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그 25세에서 29세 평균 근속 연수는 2.3년에 불과합니다. 그 30세에서 34세는 근속 연수가 이제 4.1년.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7년이니까 좀 많이 짧은 거죠. 그 이직 현상이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잦은 이직이 그 팀 내에서 어떤 연쇄 이직으로 이어지면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손실이 클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굉장히 좀 어려운 지점도 있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선 어려운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이직을 할 만큼 좀 힘드니까 이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말하는 이 주제가 어쨌든 이직 전염이잖아요. 조사 결과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이직 전염에 대한 관련한 조사들이요? 네, 일단 그 지난해 1월에 그 한 어떤 취업 사이트에서 기업 571개의 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기업 10곳 중에 4곳이 이직 전염 현상을 경험을 했다. 이제 그런 답을 했고요. 그 이직 전염 현상의 가장 큰 이유로 이제 연봉 같은 그런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족이 이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해서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죠. 특히나 이런 이직 현상이 이제 심해질 때가 있는데, 이제 바로 성과가 좋은 리더가 자리를 떠날 때입니다. 그리고 나면 치명적으로 어떤 이런 이직 전염 현상이 일어난다고도 합니다. 회사가 새로운 비전을 전해주지 못하거나 연봉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마지막 부분, 내가 배울 수 있는 리더가 떠난다면 어떤 마음속에 뭐 치명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그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고성과를 내던 리더가 이탈을 할 경우에 이직률이 이제 초기에 이제 급증하고 또 장기적으로 봐도 높아진다. 이제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일을 잘하는 리더가 이제 나가고 경험이 부족한 리더로 이제 교체가 되면 더더욱 장기 이직률이 상승한다. 뭐 그런 양상을 보인다. 이제 이런 분석입니다. 고성과 직원의 이직을 뭐 무작정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이제 후속 조치를 회사에서 좀 신중하게 취해야 한다는 점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리더만 이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입들 이제 막 들어와서 막 인사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 이직한대 이러면 그 역시도 좀 이직 전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좀 장단점을 누구보다 이제 잘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알게 모르게 좀 그냥 그 조직에 익숙해지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어떤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떠나는 걸 본 직원들도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이제 새롭게 인식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신입 직원의 높은 이직률은 남은 구성원들의 이직을 높이고 또 조직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 불합리한 게 있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신입이 들어와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나가면 그걸 보면서 역시 아닌 것 같아.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올해 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은 뭐 이제 직장인들 연봉 인상률 그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5%대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수준은 그 전해를 벗어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그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은 이제 사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의 1인 평균 월 평균 임금을 봤을 때 381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난해와 비교를 하면은 한 5.1% 정도 오른 금액인데요.
그런데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은 그 전해와 사실 거의 똑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르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 5.1%가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명세서에 이제 18만 5천 원 오른 걸로 이제 찍혔을 텐데 실제로는 물가를 반영했을 때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 뭐 이렇게 예. 볼 수 있죠. 월급만 제자리라는 말이 정말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봉 때문에 직장인들의 이직이 더 많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질 임금이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지 못하면 낮은 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MZ세대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직 바람이 더 거세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회사 내에서는 없으니까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은 더 어려움에 부닥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고물가 상황에서 이제 구직자들이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취업을 회피하기 때문인데 지난해 12월 현재 구인 중이라 이제 채용만 되면 한 달 내에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빈 일자리 수도 20만 9천 개에 달했습니다. 이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이제 전체의 70% 정도를 또 차지했죠. 기업에서 어렵죠.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퇴사하는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제 퇴사자와 이제 그 퇴사 전에 예. 미팅을 해서 아, 도대체 왜 퇴사를 하는 거냐 진심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될 거면 안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현재 직원들이 어떤 이유로 퇴사를 하는지 그 객관적 이유를 일단 좀 살펴보자는 건데 기업이 그 이유를 개선할 수 있는지가 결국 중요하겠죠. 예. 뭐 만약에 이제 연봉과 처우 때문이라면 뭐 기업이 당장 그걸 현실적인 상황을 뭐 바로 개선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만약 인사 체계나 어떤 조직의 문화로 인해서 일어난 퇴직 그러니까 이직이라면 인사 체계를 개선하고 또 다양한 어떤 조직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모색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예. 이제 무엇보다 이제 요즘 직원들은 또 기업의 비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업이 직원들과 어떤 내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일체감을 높이려는 노력 경영진에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 컷 이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한컷 이슈에서는요. 사실 이제 배에 가까이 오른 뭐 난방비며 물가 상승률, 정말 그걸 또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률, 뭐 연초부터 즐겨 먹던 뭐 과자, 음료수 먹기 좀 힘들어지고, 예. 뭐 대중교통 요금 등 각종 또 인상 소식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정말 이 생각만 해도 좀 팍팍한데 이렇게 현실이 힘들수록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떤 과거의 어떤 즐거움을 좀 꺼내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도 사실 있어요. 이제 그래서인지 최근에 좀 이제 다시 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최치수, 정대만, 뭐 서태웅, 강백호, 뭐 이름만 들어도 혹시 아실까요? 아, 물론이죠. 당연히 알죠. 왼손은 거들 뿐. 아, 그렇죠. 네, 슬램덩크. 최근에 이게 또 영화로도 나와서 인기몰이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슬램덩크 만화를 이제 보면서 시간만 나면 농구공을 들고 코트로 향했던 전국의 수많은 강백호, 서태웅, 예. 가슴 뛰는 그때를 이제 회상하면 영화관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슬램덩크의 인기는 이제 농구 관련 서적, 관련 용품 판매 급증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가 개봉한 뒤 일주일 동안 농구화는 5배 가까이, 농구복은 3배 넘게 판매가 늘었다고도 하고요. 그 교보문고 집계에 따르면 이제 영화 개봉 이후에 원작 만화 판매율도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 영화의 인기가 이제 어떤 새로운 좀 레트로 열풍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한데 아까 말한 그런 농구공, 농구복 사는 건 큰 돈 들지 않잖아요. 그렇게 일상에 좀 쉼표를 만들어주는 효과를 슬램덩크에서 가져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정말 바쁘고 때로는 정말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이른바 어떤 낀 세대들에게 26년 만에 돌아오는 이 슬램덩크가 이제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준 걸로 보입니다. 예. 물론 이제 영화의 그 메시지도 이제 한몫하고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꺾이지 않는 마음, 예. 정말 뜨거워지죠. 이 원작의 메시지를 영화가 잘 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오지 못하는 월급 인상률, 공정한 대가를 바라는 MZ세대가 이직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MZ세대만 탓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직 전염 현상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기업에서도 미리미리 방안을 마련해보고 더 많은 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